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6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또 8월이 들어가고 첫 번째 주가 끝나고 갑니다. 시장과 다르게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였던 한 주였는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도 또 상승했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다우가 하락했고 나스닥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나스닥하고 다우가 다 같이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고용 보고서를 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저께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었죠. ADP 민간 고용이 약 33만 명이 나와서 시장 예상치 65만 명보다 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사실 고용이 안 좋다라는 것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제는 다우가 조정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을 또 중요하게 봤던 건 주간 실업 청구 건수였던 것 같아요. 38만 5천 명 정도가 나왔는데 전주 대비로 1만 4천 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두 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시장 예상치와 동일했다고 합니다. 동일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델타 변이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감소세로 갔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고용 개선의 뭐 신호로도 뭐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고용 보고서가 6일날 나오죠. 오늘 밤에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잭슨홀 미팅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좀 봐야겠죠. 저는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리처레다 클라리다 그 연준 부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3년 초에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2023년 초에 아니라 6월, 12월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두 번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초에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점점 금리 인상이 앞으로 당겨지는 느낌 안 느껴지나요? 원래 금리 인상이 안 한다. 2023년도에 안 한다고 하다가 2023년도에 두 번 한다고 하다가 2023년 초에 하겠다. 그렇죠? 그럼 점점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거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로 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자 시간은 결정된 거죠. 뭐냐면 테이퍼링 시간은 내년도 한 해. 근데 올해 나머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이죠. 테이퍼링을 가장 빨리 하면은 10개월이라고 합니다. 가장 늦게 하면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도 질질 끌 상황은 아닌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고용보고서하고 상관없이 테이퍼링은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간과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면 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물가가 올라면 소비자는 절대 소비를 평상시 같처럼 안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줄 수밖에 없어요. 신규 고용을 생각한다? 쉽지 않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는데 신규 고용은 못합니다. 있는 고용도 자를 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준이 지금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왜냐하면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를 하니까요. 그렇죠?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날짜를 어느 정도 모습화가 준 걸 보면 이제 테이퍼링은 다가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뭐 다른 거에 환호합니다. 오늘 상승은 골드만삭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S&P 지수를 4,300에서 4,700으로 약 한 10% 정도를 높였습니다. 목표치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뭐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견고하다. 두 번째는 금리가 여전히 낮지 않냐 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업 실적이 사실은 좋았지만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UBS 그 웰스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캐롤라인 뭐 시몬스 CIO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사람 처음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인데 실적이 너무 좋아서 내년까지는 이 5%에서 10%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올린 재료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는 빠졌네요. 0.3%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다우 차트를 보시면 뭐 큰 변화 없습니다. 올라왔지만 어제 빠진 게 있었기 때문에 제자리. 나스닥이 좀 올랐죠. 나스닥이 좀 올랐어요. 그러나 그냥 뭐 똑같이 1, 2, 3 안에 갇혀있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추가적 상승에 대한 부분을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아마 따라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겠죠. 우리나라 시장이 따라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따라간다 그러면 또 한번 폭등이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상승한 이유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어요. 네, 삼성전자. 네, 그거에 대해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거 먼저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저께 약간 하락 전환했어요. 삼성전자 하락 전환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얘기들이 참 많아요. 어떤 얘기가 뭐냐면 이번 상승을 그 뭐 아마존에서 팔았던 뭐 매도자들 그들이 뭐 삼성전자로 왔다. 그 다음에 그 중국의 뭐 테크 관련주에 대한 그 규제가 뭐 삼성전자로 몰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얘기가 달라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중요했다고 봐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15일날 가석방 된다는 이제 결정이 나겠죠.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시장에서는 가석방은 당연한 거고 사면은 불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장이 되고 있는데 일단 주가는 이 삼성전자는 5월 1일부터 공매도가 들어왔어요. 그건 아실 거예요. 5월부터 공매도가 들어왔는데 공매도 가격까지만 딱 끌어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이냐, 혹시 쇼커버링 당할 걸 대비해서 미리 쇼커버링 쳐서 공매도출 물량을 일부 걷어들인 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는 좀 빠졌죠. 어저께는 0.9% 정도 빠졌어요. 수급도 어저께 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외국인이 한 100만 주 팔았고요. 기관만 좀 샀어요. 오늘 윗끌림 만기인데 오늘 어떻게 끌고 갈지 봐야 되겠죠. 오늘 어저께가 윗끌림 만기였죠. 죄송합니다. 어저께 윗끌림 만기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어저께 윗끌림 만기였고 오늘 또다시 상승을 한다면 정말 치고 가는지 안 치고 가는지 되게 중요했죠. 86,000원 지난번에 고점 여기가 언제냐면 4월 5일의 고점 요가 86,000원대였습니다. 86,200원. 이게 돌파되면은 가능성이 있죠. 더 갈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7월 말까지도 우리나라 증권사의 실적에 하향 조정했어요. 갑자기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갑자기 갈 이유는 결국 아마존이나 뭐 중국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재용으로 보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쇼커버링을 쳐놓은 거라고 봐요. 왜? 막상 버티다가 갑자기 15일날 정말 사면이나 된가 가석방 돼버리면 공매도 애들은 갑자기 크게 한 대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대응을 한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서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진짜 상승이라면 삼성전자로 주가를 우리가 끌어올렸잖아요. 계속 갈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눈치 보기가 15일까지 있어야 될 거다.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 가격대에서 계속 행보하면서 방향성 모색을 하지 않겠냐. 그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뭐 판단을 여러분이 좀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외국인 수급,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 수급에 대해 잠시 주춤했어요. 어저께 그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이 별로 안 샀어요. 그렇죠? 선물도.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유는 뭘까요? 외국인이 들어온 기본적인 삼성전자에 몰렸거든요. 현물은 다 삼성전자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선물은 뭐 삼성전자 온라인에 같이 땡긴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가면 외국인 수급도 별게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 아까 두 번째 말씀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오늘 눈치 보기 작성이 돈다면 외국인이 들어온 거는 여기서 멈출 확률이 높고요. 정말로 가는 목적이라면 삼성전자 들어오겠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또 귀환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물론 뭐 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또 다른 종목 끌어올릴 수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일단 외국인이 기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선물을 매수로 끌어올린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재용 때문에 사실은 미리 일단 쇼커버링 쳐놓은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